그 계약을 위반한 사람은 계약을 깰 수 없냐? 실무에서 많이 깨죠. 일단은 이제 그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약이 이행이 있은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든 채무자든 누구. 채권자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 채무자는 계약을 위반한 사람.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제가 책을 갖고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계약이 이행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이 이행이 착수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해제, 약정해제, 법정해제로만 할 수 있다. 그럼 합의해제는 뭐냐? 합의해제는 여러분 잘 알죠. 서로 계약을 깨기로 서로 그 합의를 보는 거죠. 여러분 싸우다가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합의를 본 거죠.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로 이행을 안 하고 이행지체에 있고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합의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법보다 주목보다 뭐 갖고냐. 이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 자, 합의해제는 이런 겁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거다. 계약을 깨는 거 말하는 거죠.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고 이미 주고받은 돈, 수수된 계약금, 중도금은 반환해야 한다. 왜냐면 계약이 없던 거로 무효가 되니까 이미 계약금, 중도금은 지급했다는 뭐 이런 부분들이 따르면 돌려줘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채무자,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와 채권자,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합의 해제는 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주고 해결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제 합의금을 받고서 물론 사람이 좋은 사람들은 합의금 없이도 그냥 계약을 해제하는데 동의해 주는 사람도 많죠. 많습니다. 여러분만 꼭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금을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요. 받아야 된다고요? 본인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계약은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실패 요인을 가져오지 않고 또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서 나의 손해도 방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합의해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합의해제는 서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보는 거죠. 그에 항상 거기에 중심에는 뭐냐면 이 합의금이라는 게 항상 합의금이라는 게 노출되어 있죠. 약정해제죠. 이 약정해제는 아예 계약서에다가 서로 이러한 요건이 있으면 계약을 깨기로 한다. 이런 얘기죠. 합의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하도 이제 보면 그 딱딱한 책 갖고 하니까 여러분 머리 아프실까봐 이렇게 또 미남 스타일의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죠. 제가 이제 저번 미남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우스갯스럽지만 잘생기면 뭐 잘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그렇다고요? 저는 이게 보면 좋은 얘기는 제가 하고 제가 채팅창도 안 열어놓은 게 뭐냐면 저 혼자서 볼게 옆에다가 이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제 약정해제라는 건 뭐냐면 그런 거죠. 계약서 쓸 때 계약서에 특약사항란이 있죠. 공란 중간에 있는 그 특약사항란에다가 우리가 어떤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자 약정해제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데 있을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농지증이라든가 토지거래가 안 나오면요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 또는 이제 내가 영업을 할 때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내 영업이 이 업종에 이 건물에서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게 허가가 안 된다 그러면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사람은 먼저 토지거래 허가가 되는지 아니면 주택거래 허가가 되는지 아니면 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하는데 간혹
게을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계약서를 쓰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에는 특약사안에서 이 토지거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수수된, 즉 수수됐던 아까 얘기했죠. 주고받은 돈, 계약금, 중도금 같은 게 모든 것들은 돌려받기로 한다. 이렇게 그걸 약정해제랍니다. 또는 이제 보면 내가 이 건물에서 임차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영업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매매 계약은 또는 임대차 계약은 해지하고 계약은 없던 걸로 하고 이제 그 무효로 하고 수수된 돈은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한다. 또는 뭐 이럴 수가 있죠.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계약금의 한 10% 정도는 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뭐 위약금 조항이죠, 이런 식으로 약정하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약정. 이런 경우라면 당사자 어느 사람,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서로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잘 알아도 사람들이 서로 좋은 거예요. 법이 없어 사는 사람들이. 그럴 땐 또리죠. 서로 당사자 간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뭐 잔금 지급과 주택 인도를 동시에 한 변권을 완료가 됐을 때 계약이 완료됐다고 그럴 때에 완료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럴 경우는 아무 조건 없이 해약금 없이 계약금 수수된 돈은 돌려주기로 한다. 이렇게 했다면 언제든지 마음이 변하면 계약을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것이 바로 약정해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래도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죠. 이게 제가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랑 이렇게 글로 낸 거랑 글은 몇 번씩 정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 없이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 내용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 이 책의 12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약정해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으로 계약 해제 사유를 미리 정해놓고 그러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계약 이행 후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누구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금으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또는 손해배상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이미 수수된 계약금 중도금은 아무 조건 반환하기로 한다. 이러한 조항이 약정해제 조항이다. 이럴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깰 수 있다. 이번에는 법정해제. 이러한 죄송합니다. 이 법정해제는 채무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만. 계약을 위반한 사람의 그 상대방을 우리가 채권자로 하는데 그런 채권자만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법정해제는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계약이 이행질체,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을 지체하고 있어요. 이행불능 또는 불완전한 이행, 채무자의 목적물 수령지체 등이 있다. 이러한 법정해제의 경우에도 상당 기간을 정해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이렇게 지급할 것을 기간을 줘서 최고하고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는데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반드시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법정 해제할 때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 하고 그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깨지는 게 아니라 또다시 계약 해제 통지를 또 해야 됩니다. 이 납부 최고 그때까지 납부하지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계약 이행을 갖다가 최고를 할 것을 최고했다고 해서 계약이 깨지는 게 아니고 계약을 깰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이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기는 거죠. 반드시 계약을 해제권. 그럼 뭐 요즘에는 계약 해제 문자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전화로 해서 녹취 떠서 계약 해제 통지할 수도 있고 꼭 뭐 내용이면 꼭 보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요즘같이 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과거적인 이제 구시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런데 상대방이 동시행 항변권을 갖는 경우, 즉 매수인과 임차인이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과 임대인이 소유권 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 계약은 누구를 위해서 계약을 하겠어요? 계약 당사 전체가 누구든지 손해가 생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중도금까지 지급할 때에는 누가 했어요? 이 돈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이익 지체에 빠져 있냐면 그 임차인하고 매수인이 그렇죠. 그러나 잔금 지급한 거는 왜 그러냐?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이 채무자가 즉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 잔금 지급하지 않는 거에 의해서 네가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깨겠다 이렇게 지급할 것을 최고하는 거 최고하고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 그 효력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 그거는 여기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중도금까지. 왜냐하면 잔금할 때는 잔금은 동시행 항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은 뭐냐면 임대인인가 하고 매도인 같은 경우는 주택을 인도해 줘야죠. 누구한테? 임차인하고 매수인에게 인도해 줘야죠. 이미 인수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이것이 똑같이 동시행은 똑같이 동시에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계약 이행을 최고 계약 이행을 언제까지 지급해라는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깰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때는 이제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깨야 되는 겁니다. 왜? 동시행이니까요. 나는 네가 잔금을 납부하면 당신이 잔금을 납부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면 이제 매도인이 그런 거 매수인한테 매수인님 당신이 잔금을 지급하면 나는 언제든지 당신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는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서류가 이제 그 매도형 인감증명서라든가 또는 소유권 이전 서류라 또는 등기권리증 모든 것들을 어디다 준비해 있다. 그래서 그런 준비 사실을 우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다가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보관하고 있어서 그 공인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서가 이거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대방한테 이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든가 또는 이제 메일로 보내든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든가 이렇게 하면 돼. 사진 첨부해서 사실을 딱. 그래서 잔금은 이렇게 해서 나는 당신이 잔금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당신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네가 계약을 이행을 하지 않아서 네가 계약이 이행이 지체를 함으로 인해서 계약을 위반해서 나는 언제까지 당신이 지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면서 또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나는 언제든지 당신한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있는 통장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것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공인중개입회에서 확인했다. 공인중개에서 확인사실하고 통장사본을 사진 찍어가지고 그 카톡으로 날리면 되죠. 사진을 찍어서. 나는 메일로 남길 수도 있고 이제 그 메시지로 남길 수도 이렇게 되면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따르면 왜냐면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나는 동시이행으로 할 수 있는 언제든지 준비를 가지고 있다. 근데 네가 이행을 하지 않아서 이행지체에 빠졌다. 이렇게 해요. 잔금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와보죠. 여기 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시이행 항변권을 갖는 경우 즉
매수인과 임차인이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과 임대인이 소유권 등기 서류 및 또는 뭐 임대차 같은 경우는 주택 인도의 의무를 동시행 관계라고 한다. 따라서 해제권자 즉 본인도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행을 주장해야 상대방이 동시행하지 않는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것이 되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당사 중 어느 일방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하려는 쪽에서 의무 이행, 즉 매매 계약에서는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보여주거나 소유권 서류를 중개업소 법무사 변호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 또는 매수인 같은 경우는 매매 대금을 준비한 통장을 보여주는 것 등으로 준비한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임대차 계약에서는 이행지체에 빠뜨리려고 하면 이렇게 그죠? 임대인은 임대차 주택을 임차인이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항을 중개업자를 통해서 확인해 주거나 이러한 증빙자료를 중개업소 법무사 변호사무실에서 확인하고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준비한 통장을 보여주는 방법 등을 준비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러한 증빙 서류 사본과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중개업소 등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상대방의 내용 증명 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이걸 이행 최고죠 하고, 계약 이행을 최고하고 중개업소 등이 사무실에 소유권 등기 서류 견부 받아 소유권 등기를 하거나 매매 잔대금을 수령할 것을 최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임대차의 경우는 중개업소 등이 사무실에서 주택을 인도받거나 또는 임대차 보증 잔금 수령과 동시를 최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와 같이 최고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나도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과 임차인이 이행지체에 빠뜨린 것으로 보고 매도인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계약 해제도 최고해야 됩니다.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나는 계약을 통지한다. 그럴 때는 문자 메시지 같은 거로 해도 되죠.